자, 다음 섹션은 feasibility of learning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오프인 approximation, generalization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이론적인 트레이드오프를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이론을 넘어서서 실제 현실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당면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머신러닝의 얼티밋 골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일 텐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머신러닝을 지도학습의 경우에 예를 들면 두 가지 페이즈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트레이닝 페이즈가 있고 그리고 인퍼런스 페이즈가 있죠. 트레이닝 페이즈에서는 예를 들면 연구실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여러분의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된 모델을 만약에 회사라고 하면 커스터머, 고객에게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고객이 그 구입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그때 그 데이터는 아마도 확률적으로 트레이닝 과정에 사용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일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고객이 머신러닝 모델 잘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소위 말하는 never seen before라고 전에 표현했었죠. 그 never seen이라는 게 트레이닝 과정에 보지 못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역시 좋은 성능을 주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런 것을 generalization, 일반화 이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면 머신러닝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이런 일반화를 달성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과정에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F라고 하는 unknown target을 approximate 하는 우리의 국가대표 G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든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학습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G라고 하는 우리의 hypothesis는 F를 잘 approximate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트레이닝 과정에서 보지 못한 그렇죠? 데이터에 대한 에러, 즉 Eout G를 구했을 때 이게 뭐 0이거나 0으로 가거나 0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한 머신러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차 이야기할 텐데 방금 전까지 했던 회프닝 이니퀄리티 기반의 분석 그리고 probabilistic 분석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나쁜 이벤트에 대한 확률의 어퍼바운드 여기에 집중을 했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인샘플 에러 즉 트레이닝 에러하고 아웃 오브 샘플 에러 이 둘이 거의 같아지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고려를 주로 했어요. 아까 나쁜 이벤트라는 것이 그런 거였죠. E out 빼기 E in 이것이 입실론보다 커지는 이런 나쁜 이벤트의 확률이 어퍼 바운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어퍼 바운드가 만약에 0으로 가면 이런 나쁜 일이 안 생긴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 나쁜 일이란 인샘플 에러하고 아웃 오브 샘플 에러가 달라지는 그런 이벤트인 거죠. 즉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인샘플 에러하고 아웃 오브 샘플 에러가 같아지느냐 같으냐 많이 다르지 않느냐 그 이슈만 지금 집중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네모친 빨간 네모친 이 박스로부터 위쪽에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곳으로 가려면 추가적인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똑똑한 학생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죠. 바로 그 내용인데요. 어떻게 되면 이 빨간색 네모에서 초록색 네모로 갈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죠. 이 인샘플 에러를 0으로 만약에 보낸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트랜시티비티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것이 true이고 위에 있는 이 부분, 이 true라고 하면 트랜시티비티에 의해서 eout은 제로로 갈 겁니다. 맞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eout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네모에 더해서 하나 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샘플 에러 G를 0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조건인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뒤쪽에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 위에 있는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보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과정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오버피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은 레귤러라이저 를 쓰는 거, 아니면 데이터를 더 넣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할 거고요. 만약에 이 아래에 있는 이것이 잘 안 된다. 그때는 우리는 언더핏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옵티마이저를 더 좋은 걸 쓰거나 아니면 컴플렉스한 모델을 쓰거나 이런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우리 차차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큼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이게 중요한 슬라이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차근차근 이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것 out of sample error를 0으로 보내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out of sample error를 우리 구하려면 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은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얻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에러 레이스 구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거 트레이닝 샘플에 대한 에러를 제로로 보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out of sample error를 0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것은 측정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값이기 때문에 그것의 proxy, 뭐 약으로 하면 데타인가요? eout 대신에 대신 해줄 만한 것으로 insample error인 e인을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nsample error를 0으로 보내면 어떨까? 뭘 위해서? out of sample error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미리 이야기하면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out of sample error를 0으로 보내기 위해서 in sample error를 0으로 보내는 것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즉 여기에 네모를 쳐보자면 요 초록색 네모 요거 한 가지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요 위에 있는 요 두 번째 네모 요거까지 같이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로직은 가능해요. out of sample error를 0으로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 in sample error. 오케이. 그럼 in sample error를 0으로 보내는 거 좋은 건가요? 예, 필요한 거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러닝이 가능할 것이냐, feasibility of learning. 가능하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물으면 이거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이거 out of sample error를 0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게 되면 러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러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러닝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질문을 두 개로 우리는 뽀개서 생각을 합니다. divide and conquer 중요한 엔지니어링 설계 원칙이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것 이거 그냥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회프딩 이니퀄리티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즉 out of sample error G 이해하고 in sample error G 이것을 아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니? 라는 질문. 두 번째는 이 위에 것만 달성된다고 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죠.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E in G를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 개의 질문으로 뽀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합해보면 뭐 스몰 이너프라는 게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둘을 합해보면 우리 당연히 E out G가 0으로 간다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결합이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그냥 풀기 어렵다. 두 개로 뽀갠다. 첫 번째는 인샘플 에러하고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인샘플 에러를 작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학습해왔던 회프딩 이니퀄리티 기반의 probabilistic analysis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대한 그 고려만 합니까? 첫 번째죠. 그죠? 얘는 first question만 다뤄주게 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괴리가 있는 그런 나쁜 이벤트에 대한 어퍼바운드, 확률적 어퍼바운드를 논한다라는 것은 1번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second question, 즉 우리가 피팅을 잘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죠. 인샘플 에러를 0으로 만든다는 게 우리 트레이닝 에러 확보해가지고 우리 모델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에러는 충분히 작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잴 수 있는 그런 값이고요. 우리의 데이터에다가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을 태워보면 바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잴 수 있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확보하고 알고리즘 돌려보면 뭐 에러 값이 나올 거고 그것을 정말 최대한 줄여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조금 더 임피리카라고 실험적인 것이고 1번 위에 있는 해프딩 이니퀄리티 이런 건 조금 더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위에 있는 게 안 될 때 우리는 오버핏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게 안 되면 언더핏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더피팅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오버피팅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뒤쪽에서 레귤러이제이션하고 옵티미제이션을 이제 몇 주 있다 할 텐데 그때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으로 머신러닝의 궁극적인 목표를 뽀갤 수 있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컴플렉시티가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좀 전까지 이야기한 대로 머신러닝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 아웃을 0으로 보낸다라는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편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머신러닝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런 컴포넌트들에 대한 복잡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종류의 컴플렉시티가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컴플렉시티를 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이파서시스 셋. 우리가 바운더리 모양을 가정할 때 도입하게 되는 이 하이파서시스 셋에 대한 복잡도, 그리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타겟 펑션에 대한 복잡도,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할 거고요. 뭐 그 여러분 논문을 읽거나 할 때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도 있어요. 샘플 컴플렉시티. 이거는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말인데 이건 결국은 n이에요. 샘플의 숫자가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에 놀라지 마시고요. 누가 샘플 컴플렉시티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트레이닝 이그젬플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 하이파서시스 셋의 컴플렉시티와 타겟 펑션의 컴플렉시티 각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파서시스 셋의 컴플렉시티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이파서시스 셋의 컴플렉시티를 잴 수 있을 텐데요. 이 머신러닝 이론에서는 보통 어떻게 재냐면 M으로 잽니다. 즉 우리 M은 뭐였냐면 하이파서시스 셋 H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수였죠. 이게 이제 M인 거고요. 하이파서시스 셋의 컴플렉시티는 보통 이 원소의 숫자 M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써보면 number of 하이파서시스의 복수형인 하이파서시스가 되겠죠. H라고 하는 하이파서시스 셋 안에 들어있는 하이파서시스의 숫자, 즉 H라고 하는 셋의 이 셋의 크기가 바로 M, 컴플렉시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해프딩 이니퀄리티나 아니면 머신러닝의 궁극적 목표를 두 개로 뽀개는 그 과정으로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이 첫 번째 거, 인샘플 에러가 작으면 아웃 오브 샘플 에러도 작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하이파서시스 셋이 좋을까요? 아니면 간단한 게 좋을까요? 즉 M이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나쁜 일에 대한 이벤트, 나쁜 이벤트에 대한 확률의 어퍼바운드 구할 때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M 뭐 이렇게 들어갔었죠. 여기 M이 있어요. 그럼 M이 크면 클수록 루스해지니까 M은 작을수록 확률적으로 이런 나쁜 이벤트가 생길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 즉 인샘플 에러하고 아웃 오브 샘플 에러가 같아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한 모델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less complex, 즉 작은 m이죠. 그렇죠? 이유는 이제 6번식을 보면 다 자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일반화라고 하는 것을 generalization 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이것이 광의, 협의, 즉 넓은 뜻이 있고 좁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광의는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아웃이 0으로 간다. 이거고요. 협의, 보다 좁은 뜻은 이아웃이 이인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들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제가 뭐 generalization 할 때 혹시 혼동이 되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generalization이라고 했던 건 요 협의예요. 그러니까 일반화 인샘플 에러의 성능이 아웃 오브 샘플 에러에서도 똑같이 기대가 되느냐. 그 측면으로 보면 m이 작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인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0으로 보내는 거. 이거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우리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인샘플 에러를 0으로 보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위에 있는 이 협의의 일반화. 이게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아무리 잘 돼도 인샘플 에러가 완전 커버리면 그러면 안 될 것이 확실하다 뭐 이런 그 신념을 얻는 거지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샘플 에러 자체도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데이터가 있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피팅하는 입장에서는 나한테 무기가 다양하게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무기 한두 개 있는 게 좋아요? 다양하게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인샘플 에러를 낮추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컴플렉스한, 즉 m이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 빨간 네모하고 여기 파란 네모. 그죠? 그런데 얘네들 간에 상충이 되네요. 그죠? 뭐에 대해서 상충이 될까요? M이라는 거. 즉 모델의 컴플렉시티에 의해서 이 둘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하나가 커지면 M이 커지면 하나는 좋아지고 하나는 나빠지고요. M이 작아지면 또 하나는 커지고 다른 건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트레이드 오프죠. 자,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유명한 approximation, generalization, trade-off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집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이 generalization은 이거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pproximation은 이것입니다. 뭐에 의한 트레이드오프다? 모델의 컴플렉시티 M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M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무기고의 무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샘플 에러 0으로 만드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1번아 이게 내가 뽑은 M이 내가 뽑은 H가 최선인지 아닌지 이거 그래서 1번아 협의의 1번아 이 파란 네모 측면에서는 좋지 않아요. 반대로 M을 작게 해요. 그럼 파란 네모 측면에서는 유리하죠. 그 나쁜 이벤트의 확률에 대한 어퍼바운드 더 작죠. 반면에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무기의 숫자가 작죠. 그러니까 인샘플 에러 측면, 인샘플 에러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approximation, generalization, 트레이드 오프이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머신러닝 연구자들이 연구를 거듭했고 regularization, optimization 그 두 가지 주제를 다룰 때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것은 머신러닝에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트레이드오프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M이라고 해서 적절한 모델을 골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너무 복잡한 모델을 쓰면 하나는 좋아지고 하나는 나빠지고 또 지나치게 단순한 모델을 쓰면 또 역시 하나는 좋아지고 하나는 나빠지고 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최적의 모델의 복잡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써보죠. 뭐 여러분 쓸 필요도 없겠죠. 전 슬라이드에 이미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generalization, 두 번째는 approximation에 대한 이야기죠. 협의의 generalization 그리고 approximation 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고 M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따져줄 수 있는 것이 직전까지 했던 얘기는 하이파서시스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얘기는 타겟 펑션에 대한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이 H가 복잡한 게 좋으냐 간단한 게 좋으냐라는 질문이었고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는 결론이었고요.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타겟 펑션의 컴플렉시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간단한 타겟과 복잡한 타겟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히 타겟이 간단한지 복잡한지는 모르죠. 미리 몰라요. 하지만 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직관적으로 당연히 그 알아내기, 학습하기가 쉽겠어요. 간단한 게 쉽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intuitively, 직관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F가 간단한 F보다 배우기 어려울 거라는 직관을 우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위에 두 가지 이제 이니퀄리티 두 개의 질문, 1번 질문과 2번 질문을 통해서 그 똑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해프닝 이니퀄리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위에 있는 1번 질문에 대한 답만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프닝 이니퀄리티를 가만히 살펴보면 F에 대한 건 없습니다. G에 대한 함수 2인과 2아웃이 있을지언정 F라고 하는 F의 복잡도에 대한 텀은 어디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복잡한 F하고 간단한 F를 생각했을 때 둘의 학습 난이도가 동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프닝 이니퀄리티는 어쨌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만 주니까요. 자, 그래서 F라고 하는 타겟이 점점 복잡해질 때 우리는 해프닝 이니퀄리티는 뭐 도움을 못 줍니다. 거기는 F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명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피팅에 대한 질문이 이제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그 F가 복잡하다면 거기서 추출한 데이터는 분리하기도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 간단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플러스 클래스와 마이너스 클래스 사이에 바운더리가 매우 복잡한 것도 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바운더리로 분리할 수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면 당연히 간단히 직선으로 되는 것보다 피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 인샘플 에러를 0으로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따져주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인 어려운 타겟은 배우기가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그 답을 간접적으로나마 제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샘플 에러가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모델이 같고 데이터가 복잡한 타겟으로부터 나온 거하고 간단한 타겟으로부터 나온 것 두 개를 분리하라라고 해보면 당연히 복잡한 예를 들면 리니얼리 세퍼러블하지 않은 그런 타겟으로부터 나온 데이터하고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로부터 나온 그런 트레이닝 비교해 보면 똑같은 라인으로 구별할 때 당연히 하나는 인샘플 에러가 제로겠죠. 리니얼리 세퍼러블하면 또 다른 하나는 제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인샘플 에러 얘를 낮추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M이라고 하는 컴플렉시티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올려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 것이 이 인샘플 에러만 0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아웃 오브 샘플 에러하고 역시 유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M을 키우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두 번째 조건이 hurt, 손상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complexity에 따른 모델 컴플렉시티에 따른 approximation, generalization, trade-off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 아직은 조금 뜬구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차차 이 내용을 더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당연히 아까 우리가 짐작한 대로 인투이티브를 생각한 대로 컴플렉스한 타겟은 당연히 harder to learn입니다. 배우기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거 알쏭달쏭하고 교수님 이거 수강 신청 정정 기간 지나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한 거 시작하시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어쩔 수 없어요. 머신러닝을 우리 제대로 배우는 과정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머신러닝의 이론에 대한 맛배기 인트로덕션이고요. 그 중에서도 approximation, generalization, trade-off가 주인공이에요. 뭐 다른 말로 하면 generalization, approximation, trade-off 뭐 두 개 바꿔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그런 화두를 던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인 분석을 차차 이야기할 텐데 그것을 미리 한번 우리 스포일러로 프리뷰 한번 해보죠. 우리가 머신러닝 티어리 이론을 공부하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지 미리 프리뷰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 가능할 것이냐, feasible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해주고 싶냐 하면 infinite한 m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finite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챌린지는 이 m이라고 하는 거,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무한대로 갈 때인 거죠. 왜냐하면 어퍼 바운드가 무한대로 가면 더 이상 우리가 했던 프로바빌리스틱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랬을 때도 그럼 우리가 디벨롭했던 헤프딩 이니퀄리티 기반의 머신러닝 티어리가 말이 되느냐가 빅 퀘스천이었고 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선배들, 우리들의 선배들이 밝혀낸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이드오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올라간다, 즉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많이 하는 학생들의 질문이 교수님 이거의 사이즈가 M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커지는 게 모델이 복잡해지는 건가요? 거기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뒤쪽에 다시 이야기 되겠지만 이제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올라간다라는 것 그리고 모델 하이파서시스의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것 일단은 같은 개념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나중에 가면 뭐 라인도 원소가 무한하고 뭐 백차원 폴리노미얼도 무한한데 둘 다 무한대 아니냐?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웨이트의 숫자나 이런 걸 따져주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돼요. 복잡한 모델이다, M이 큰 모델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하이파서시스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웨이트가 뭐 많건 여러분 와 닿았을 거예요. 이런 라인은 간단한 모델이고 이런 건 복잡한 모델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모델에서 복잡한 모델로, 즉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나요? 피팅은 잘하겠죠. 인샘플 에러는 0으로 가기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아웃 오브 샘플 에러하고 인샘플 에러가 같을 확률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샘플 에러는 내려갈 것이고요. 반대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벌어질 확률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 이유 때문에 수십 년간 머신러닝을 들으면 간단한 모델을 써라, 라인 같은 것을 써라. 왜? 일반화가 좋으니까. 즉 광의의 일반화.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0으로 보내는 게 유리하니까. 라인 같은 심플한 모델을 써라라고 불과 5년 전,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이런 이유로. 됐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 배울 거예요. VC 디멘전이라고 해서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내주기 위한 어떤 지수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 경제지표 나타낼 때 뭐 고용률, 뭐 실업률, 뭐 아니면 주식시장 나타낼 때 주가 지수라는 것이 있죠. 그렇게 어떤 현황을 대표하는 그런 그 값이 있는데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론적인 값이 이 VC 디멘전이라는 거예요. 그 직관적으로 VC 디멘전이 커지면 모델이 복잡하고 작으면 모델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D 차원의 라인은 D 플러스 1의 VC 디멘전을 가져요. 2차원이라고 그러면 3밖에 안 돼요.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딥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게 되면 훨씬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다 배울 텐데 VC 디멘전, 모델의 컴플렉시티, 복잡도를 나타내주는 어떤 하나의 숫자인 것이고 VC의 의미는 베프닉, 체르본 엔키스라고 하는 두 분의 러시아 공학자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 베프닉이라는 분이 서포트 팩터 머신을 만드신 분이고요. 어쨌든 VC 디멘전,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모델이 더 복잡해진다라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에러가 커지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이 플러스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인샘플 에러는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라도 모델이 엄청 복잡하면 다 피팅할 수 있죠. 인샘플 에러는 계속 작아집니다. 모델을 복잡한 거 쓰면 쓸수록. 그렇죠? 반면에 VC 디멘전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올라간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죠. 이것. 아웃 오브 샘플 에러. 이거를 0에 최대한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머신러닝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란색 커브가 제일 중요해요. 이 커브가.
그리고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점, 즉 out of sample error를 미니멈으로 만드는 그 최적의 컴플렉시티, 여기서는 VC 디멘전의 최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최적의 모델 컴플렉시티, 이것을 찾는 것이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그 목표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optimize하고 regularize하고 뭐 데이터 바꾸고 모델 바꾸고 막 하는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어진 데이터에 맞는 최적의 모델 컴플렉스를 알아내는 일련의 행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무슨 얘기인지 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맛배기이고요. 프리뷰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는, 복잡하게 모델을 무조건 만들었을 때 좋아지는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모델을 간단한 모델을 썼을 때 역시 좋아지는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모델의 컴플렉시티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 최적의 트레이드오프 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중요한 숙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